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시진핑 3연임을 앞둔 중국이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이런 명분으로 영어 공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시진핑 사상교육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9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 상업의 중심지죠. 이 상하이시의 교육당국이 초등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볼 때 영어 시험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일단 대외적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제창하는 이 공동부유 개념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표가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영어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새롭게 추가된 과목이 뭐냐? 새 시대를 향한 중국의 특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 이런 교과서를 의무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영어 시험 대신에 중국 공산당의 이념, 그리고 시진핑 우상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상하이에서의 영어 시험 반대 및 영어 교육 축소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중국 교육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해외 교과서를 활용해 가지고 영어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죠. 또 중국 정부의 자문단은 올해 대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공동부유 개념에서 시행된 사교육 금지 조치로 영어 과외를 하면 이제 불법인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영어 교육 반대 분위기는 대학에도 그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하는 대학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저널리즘, 헌법같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거스를 수 있는 과목일수록 영어 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번역본까지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가 추천한 교재들은 학문적 가치가 거의 없는 중국 정부 신념과 일치하는 것들만 넘쳐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심지어 올 여름에 칭화대가 신입생들한테 노인과 바다 중국어 번역본을 합격 선물로 보냈는데 이마저도 비판 대상이 되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칭화대 총장은 학생들이 용기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선물을 한 이유를 밝혔는데,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왜 중국이 아니라 미국 작품을 택했냐, 이런 글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의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한 반대는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주행이죠. 뉴욕타임스는 수년 전만 해도 중국 정부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중국 총리인 리커창도 중국의 영어 교육 열풍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도 한때 중국 내에서 50만 부 이상 발행되던 러닝 잉글리시를 통해서 이 공부한 세대이고요. 1982년만 해도 당시 중국의 TV가 1000만 대 정도 보급되었을 때 BBC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팔로미가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2018년 중국 학생 2억여 명이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외국어 수업을 들었고 그중 다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돌연 영어 교육에 대한 역주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가난하고 폐쇄적인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탈바꿈시킨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인 상하이의 교육당국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시험 금지 조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한 겁니다. 물론 이 상하이 교육당국의 그런 조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 대한 중국의 반발 또는
중국이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개방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후진기어를 넣고 있다라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중국이 개혁 개방의 상징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을 1950년대와 1960년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특히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런 역주행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서구 사회를 배우면서 중국을 개혁해 왔고 이를 통해서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리커창 총리도 문화대혁명을 막 벗어난 1970년대 후반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 서구 사회의 흐름을 공부하고자 영국 법학자인 이 로드 랭의 책인데요. 적법 절차의 원리, The Due Process of Law라는 이 적법 절차의 원리를 친구들하고 함께 번역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많은 중국인들은 영어 교육 열풍에 빠져들었고 그들 가운데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인도 끼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였고 심지어 영어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장제민 전 주석은 2000년에 미국의 CBS 프로그램이죠. 60minutes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낭독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리커창은 홍콩을 방문했을 때 아예 영어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서의 영어 열풍이 식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서부터라는 겁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진단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민족주의 열풍이 거세게 이 중국에 불어닥치면서 이 중국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인 영어마저도 거세 대상으로 등극했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설명입니다. 자, 문제는 과연 이런 영어 교육 금지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하는 거죠.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 발급과 갱신 조치를 중단했는데 이 여권이 만료된 중국의 중산층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과연 해외여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사는 이들하고 교류한 이들이 현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짐이 결국 중국의 완전 고립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중국 내에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영어 교육 반대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번 상하이 교육당국의 영어시험 금지 조치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환호를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의 지금을 이끄는 수많은 중국의 중산층들이 중국 당국의 폐쇄적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 교육당국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시험 금지 조치를 밝힌 후에 약 4만 명이 응답한 온라인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5%가 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를 계속 배워야 된다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양국 간의 긴장이 지속되는 최근에도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은 5월 이후에 약 8만 5천 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상하이 한 변호사도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뭐라고 올렸냐면 영어 공부가 중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그 변호사가 중국인은 언제 영어 공부를 멈출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답을 썼냐면 중국이 가장 앞선 기술의 리더가 되고 전 세계가 중국을 배우고 따라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러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1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500명이 속한 소셜미디어 단체방을 운영하는 스텔라 쩌우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영어가 세계와 연결되는 중요 수단이라고 여기는 많은 부모들은 사교육 규제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이 사상 통제를 강화할 경우에 영어 교재 구매조차 어려울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영어책을 사재기하고 있고 지금의 8살 딸을 이제부터 직접 가르칠 예정이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국어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서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며 이건 중국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스텔라 쩌우의 말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특히 영어 교육 반대 흐름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중국 내에 국수주의 감성이 부상됐는데 그때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국수주의 인플루언서인 화첸팡은 영어는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쓰레기 기술이고 서구의 언어는 서구 사고방식으로 이끌 것이라 경고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게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이런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를 양회라고 그러죠. 이 양회에서 정협위원인 휘진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필수 과목에서 영어를 빼자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휘진 정협위원의 주장은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요. 이 중국 청년보도 당 기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국 청년보가 진행한 관련 설문에서 11만여 명은 휘 위원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0만여 명은 휘 위원의 의견에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대신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게 더 낫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2% 대 48% 비율로 팽팽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중국 사회의 허리축인 중산층들이 자신들 자녀의 미래가 달린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중국 당국의 사교육 폐지 이후에 영어를 공부할 수 없게 되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에 대한 영어 교육에 집중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녀의 영어 교육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바로 세계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산층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의 미래 세대들을 우민화하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을 내세워서 학교 내에 어떠한 우등반 설치도 금지를 시켰고 전체적인 학업 난이도를 평이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도 발표를 했었죠. 심지어 교육당국이 제시한 외의 새로운 내용의 교육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시험 성적의 순위를 매기는 것도 금지했고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 반은 물론이고 자리를 배치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시험도 최소로 줄였습니다. 평가 자체를 거의 하지 말라는 뜻이죠. 중국 당국은 이런 조치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AF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의미죠. 문제는 중국 당국이 아무리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다고 해서 부모들의 교육 열기가 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99.99%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오카오입니다. 이 가오카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치자면 수능 시험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가오카오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인류대학에 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중국 내에서 괜찮은 직장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 입시와 사회체제는 그대로 두고 어린 학생들 공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교육열이 사라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모두가 성적도 비슷하고 경쟁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를 공정한 세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런 중국 당국의 헛된 생각은 결국 중국의 미래를 좀먹는 자해행위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특히 중국의 중산층들의 반란은 지금의 시진핑 정부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산층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양보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